여러분은 쉐보레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차량 브랜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르상쉐의 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쉐보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쉐보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탑9입니다. 9위 쉐보레의 시작! 윌리엄 크레이프 듀런트, 루이 쉐보레. 루이 쉐보레는 기계공으로 시작하여 듀런트가 운영하던 자동차 회사 뷰익의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듀런트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1911년 루이 쉐보레의 이름을 딴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죠. 이 브랜드는 1912년 쉐보레 클래식 6라는 첫 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차량이 바로 쉐보레의 시작과도 같은 차량이죠. 클래식 6는 4.9L 엔진을 장착했는데 당시 최고속도 65마일의 강력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성능은 훌륭했지만 이 차는 $2250라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참고로 $2250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자면 약 $50,000, 6천만원에 준하는 돈이라고 하네요. 8위 쉐보레가 없는 쉐보레. 쉐보레를 창업한 둘은 비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크레이프 듀런트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고 루이스 쉐보레는 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죠. 이런 비전의 차이로 인해 루이스 쉐보레는 3년 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쉐보레를 떠갔고 여러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딴 쉐보레만큼 큰 회사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루이스 쉐보레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가 크는 모습을 보고 조금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겠습니다. 7위 날개를 단 쉐보레. 쉐보레 창업 당시 미국에 포드사가 있었죠. 포드는 본인 공장에 1913년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을 구축해 단기간에 초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포드사의 모델 T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죠. 당시 미국의 고급 자동차들은 $2,000에서 $3,000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모델 T의 가격은 $850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렴한 가격인데 모델 T의 가격은 1920년대 $300까지 낮춰졌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사치품 같은 자동차가 완전 대중화된 것이죠. 이때 포드와 경쟁하기 위해 쉐보레는 1914년 2.8L의 엔진을 얹은 490 모델을 선보입니다. 참고로 차량 가격이 $490이기에 490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모델을 토대로 몸집을 키운 쉐보레는 1927년에 미국을 장악하던 자동차 회사 포드의 한 해 판매량을 넘어섭니다. 그 뒤로 쉐보레는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고가의 차량에 적용되던 기술과 사양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아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1911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에 걸쳐서 말이죠. 6위 SUV의 선구자 쉐보레. 엄청나게 인기 있는 SUV 차박이 유행인 요즘 완전 대세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이 SUV 개념을 만들어낸 회사가 쉐보레라면 믿으시겠나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SUV의 대중화까지 이끌었죠. 1935년 0.5톤 상업용 트럭을 기반으로 제작된 8인승 SUV 쉐보레 서버번 캐리어. 단순 편의사항을 갖췄으며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었고 $675라는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지금까지 회자될 만큼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1933년 개발된 스테이션 웨건을 기원으로 2020년인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길게 생산되고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5위 쉐보레 카마로. 트랜스포머 범블비 차량으로 유명한 카마로. 완전히 세련되고 최신식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미지와는 다르게 카마로는 1967년부터 생산되던 차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차량이죠. 이와 비슷한 예로 쉐보레의 임팔라를 들 수 있는데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임팔라 역시 1958년부터 만들어져 온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판매량은 저조하지만 카마로와 임팔라는 출시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네요. 4위 쉐보레 로고가 만들어진 계기. 쉐보레의 상징인 보우타이 로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네럴 모터스 창시자이면서 쉐보레 창시자인 윌리엄 크레이프 듀런트가 묵던 호텔방의 벽지 모델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개발된 것이라는 이야기. 창업자 듀런트의 딸이 증언하길 저녁 식사 도중 기념일 로고 중 선택된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신문 광고에 그려진 로고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위스 국기를 기반으로 그린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쉐보레 로고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주장은 많으나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위 미국산 스포츠카의 자존심 쉐보레 콜벳. 미국의 스포츠카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포드 GT, 다치 바이퍼, 쉐보레 콜벳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스포츠카의 자존심 같던 브랜드 콜벳은 쉐보레의 브랜드입니다. 이 차량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유럽산 슈퍼카들과 견주더라도 뒤지지 않습니다. 스펙부터 디자인까지 말이죠. 디자인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나온 콜벳 C8 욕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콜벳 C8 스팅레이입니다. 맨날 미국 차 별로 안 예쁘다, 안 좋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저에게 콜벳이라는 차량은 아주 신선한 충격일 따름입니다. 거기다 시작가가 $59,995 하나로 $7,000만원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타 스포츠카 대비 저렴하지만 제가 살 수는 없는 가격대입니다. 주르륵. 2위 쉐보레는 외제차인가 국산차인가? 현대, 기아,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 국산차 5대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쉐보레를 국산차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쉐보레는 과연 외제차일까요? 국산차일까요? 어느 정도는 국산차이며 어느 정도는 외제차라고 할 수 있죠. 차량 제조국이 한국이면 국산차, 차량 제조국이 외국이면 외제차가 되는 것입니다. 쉐보레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크레버스, 카마로 등의 차량은 한국 GM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돼 수입해 오는 것이며 말리부, 트렉스, 트레이블레이저, 스파크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대우차는 쉐보레라는 공식은 한국에 만연해 있지만 브랜드만을 보자면 쉐보레는 GM 소속으로 외제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외제차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 헷갈리니 우리 다같이 쉐보레를 외국산 차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1위 쉐보레 크루즈 단종.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대나 팔린 쉐보레 크루즈.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생산 및 개발되어 대우자동차 라세티의 개를 잇던 차량이죠. 이런 크루즈
크루즈가 단종된 거 아셨나요? 전 몰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을 전면 종료했죠. 그리 잘 팔리던 차량이 단종이라니, 말도 안 돼.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멕시코에선 아직 크루즈의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이외의 쉐보레 브랜드가 진출한 국가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크루즈뿐만 아니라 말리부도 단종될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이전에 조기 단종을 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차세대 전기차와 SUV 개발에 집중한다는 소식입니다. 말리부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도 신차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니 한번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령 미션, 내수차별 등 한국에서 말이 참 많은 자동차 브랜드였지만 생각보다 역사가 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 브랜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쉐보레, 제가 차량을 구매할 때 선택지에 항상 있는 브랜드이니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